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인도주의학 전공 차지호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에 글로벌 NCD 관련돼서 발표를 제가 요청을 받고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이제 이 시기에 팬데믹에 집중을 할 때 글로벌 NCD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글로벌 NCD가 북한이라는 스페시픽한 컨텍스트 안에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휴머니티란 헬스가 전공이어서 어쨌든 이 그 글로벌 팬데믹이 휩쓸고 있고 모두가 관심이 그 팬데믹에 집중되고 있을 때 어떤 질환들이 니글렉돼 있고, 그리고 그 니글렉된 질환들이 사실 코비드 팬데믹만큼의 큰 이렇게 모탈리티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글로벌 NCD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북한에 만들어 가야 될 길들이 결국에 코비드 팬데믹을 시작으로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시기로 넘어가는 북한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 오늘의 발표는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NCD 버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NCD 스트래티지가 어떤 식으로 그 버든들에 대응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한과 같은 혹은 이제 북한보다 더 심각한 컨플릭트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현재 팬데믹 상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아까 안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선에 또 다른 실선들을 좀 추가해보는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NCD는 글로벌 NCD는 지금 많은 분들이 팬데믹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NCD 자체가 이제 개발도상국 포함해서 전 세계 모탈리티에는 가장 큰 컨트리뷰팅 팩터입니다. 이제 현재 그 글로벌 모탈리티의 71%가 NCD,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크로닉 레스피레토리 디지즈, 캔서나 당뇨 같은 질환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 말은 약 4,1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그 프리벤터블 NCD 디지즈로 이게 죽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가 팬데믹이 가졌게 집중하고 있는 양적인 어떤 모탈리티에 준해서 이제 NCD도 여전히 저희한테 심각한 트릿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선진국의 질환이라기보다 요새는 그 LMIC 그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보면 NCD가 더 큰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전 세계 NCD의 5분의 80%의 정도가 LMIC 컨트리에서 생기고요.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가장 가난한 10억 명의 인구들에서 이제 NCD와 그리고 NCD와 및 이제 사고나 이런 손상들이 결국에 이제 약 40세 이하의 80만 명의 데스를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달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그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 49%의 그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히 이제 가장 가난한 10억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들이 실제로는 이제 예방 가능하고, 이 말은 그 약 240만의 사람들이 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2004년과 앞으로 2030년까의 트래젝토리, 그 디지즈 버든의 트래젝토리를 보면 이제 그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이제 그 코비드 팬데믹 같은 어떤 이례적인 상황 말고는 앞선 부분에 그 프라이티가 그 버든에 차지하는 비율을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NCD는 더 많은 NCD와 인저리 문제가 이제 전체 글로벌 헬스 버든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NCD 문제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NCD의 전략은 사실 이제 캔서나 아니면 카디오베스큘리지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저희가 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스텐트를 넣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과 세컨더리 프리벤션입니다. 이제 NCD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나 아니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다이어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흡연 문제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그 초기에 NCD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주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벤션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들은 그 감염성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 1달러의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약 7달러의 그러니까 NCD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의 문제라기보다 이 각 정부, 각 내셔널 거버먼트가 이 NCD를 얼마나 이제 우선순위화 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서치나 모니터링이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근거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사이클이 이제 각 개발도상국에서 NCD가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되고 이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NCD 프로그램들이 파일럿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다시 NCD에 대한 긍정적인 거버넌스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SDG 2030년 목표에 맞춰서 현재 있는 NCD에 대한 버든을 이제 2030년까지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앰비셔스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사이클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가능한 방식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로우 인컴, 로우 미들 인컴,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현재 그 NCD 버든들이 이제 2030년도에 그 왼쪽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의 형태로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글로벌 NCD 전략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미드인컴 컨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미드인컴 컨트리 중에서 약간 소득이 높은 국가라기보다 이제 가장 저소득 국가, 그리고 이제 국가들 중에서 이제 컨플릭트나 전쟁이나 내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사실 지금 2020년도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현재 그 내전이나 전쟁이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컨플릭트 안에 있는 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인구로 치면 그 인구 전체 이제 영향받는 사람 수는 그에 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지만 대략 5억에서 10억 사이의 인구들이 계속 거의 평균적으로 컨플릭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컨플릭트 상황이라는 거를 NCD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요한 캐릭터리스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NCD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거버넌스, 그 NCD 문제를 국가의 우선순위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컴플렉스 이머전시의 특징은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그 국가의 거버넌스가 다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만 깨질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라든지 다양한 펄스 마이그레이션이 있어서 그 터전을 떠나게 되고, 그럼 소셜 시스템이나 거버넌스 바깥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정치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고 이코노믹 그 메커니즘 자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존의 글로벌 NCD 플랜들이 가졌던 순환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장애가 놓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개인으로 봐도 이 표는 이 테이블은 굉장히 유명한 테이블인데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향들을 저희가 NCD 문제라고 봤을 때, 임팩트 온 이코티 앤 헬스 앤 웰빙, 이 파트가 NCD라고 봤을 때, 이 NCD 문제는 각 개인이 가진 NCD 문제는 가깝게는 비헤비어 혹은 바이올로지컬 팩터들의 영향을 받고 사이코소셜 팩터들의 영향을 받고 메터리얼 서컴스턴스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이런 저희 가까이 있는 리스크 팩터를 연결하는 문제들이 이제 컨플릭트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반적인 폴리티컬 시스템, 그 소셜 시스템 디스럽션 됨으로 인해서 이런 NCD에 대한 우리 둘러싸고 있는 여러 소셜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D 휴머니티컬 컨텍스트에서 NCD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얼리 라이프 팩터들 아니면 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NCD 서비스라는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대한 거기 리스크 팩터와 함께 크라이시스 에펙티브 파퓰레이션들이 가지는 굉장히 특정한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언급드리겠지만 이제 북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는 이제 2015년, 17년, 19년 그 NCD 글로벌 액션 플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돼 나가고 있을 때 하이인컴 컨트리들이나 아니면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 로우 인컴 컨트리는 보시다시피 2015년, 17년, 19년도에 그 점진적인 개선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인컴 컨트리 대부분이 이제 프라자일 컨트리 스테이트들이 많은데 이 시기는 이제 NCD 헬스케어에 대한 이렇게 향상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이 테이블은 특히 저희 드러그 세라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그 메디케이션이 어베일러블한지에 대한 아니 접근성이 괜찮는지에 대한 표고요. 그렇게 됐을 때 로우 인컴 컨트리들은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1990년부터 2020년, 2025년 사이의 트래젝토리를 보면 다른 국가들 미들 인컴 컨트리,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 심지어 로우 인컴 컨트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쟁이나 내전 같은 이제 프레질리티가 높은 상황이 있지가 않으면 그 포버티 레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 선에서 보이듯이 이제 이런 그 휴머니티 크라이시스가 있는 국가들은 이제 글로벌 포버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SDG를 저희가 열심히 쫓아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MDG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프레자일 컨텍스트 컨트리들은 이제 다른 미들인컴이나 로우인컴 컨트리에 대해서 개선되는 그 프로그레스 그 고래 그 MDG 고래 달성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편으로는 북한과 같이 이제 컨플릭트 상황들에 놓여 있는 국가들의 이제 NCD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버넌스 모델 이거과 이제 이걸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 관계들이 깨져 있고 그리고 NCD를 매니지먼트를 만들 만한 기본적인 이코노미 리소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프레젤 컨트리에서는 리서치 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셜 시스템이 망가져 있거나 혹은 이제 외부와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셔널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팬데믹 상황에선 그럼 이제 컨플릭트 상황들 휴머니티런 컨텍스트에 덧붙여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 더 오버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휴머니티런 컨텍스트 안에서는 사실 이제 코비드 19이 가진 치명률을 가진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진국에서는 쉽게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프레자일 스테이트에서 그 컨텍스트에서는 훨씬 코비드만큼이나 위험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자체가 개발도상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이제 그 자체가 휴머니티런 크라이시스가 있는 국가에서는 기존에 있는 크라이시스 글로벌 크라이시스에 비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좀 퀘스처닝 할 수 있는 맞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편으로 집중하는 거는 이제 코비드 19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동들이 지금처럼 제한됐을 때 그리고 경제가 망가지고 이제 그 경제가 망가진 거에서 가장 그 소외되는 국가들이나 지역들에 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아까 그 테이블에서 코비드 19 팬데믹보다는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이 만드는 이제 휴먼 인모빌리티가 어떤 식으로 휴머니티한 컨텍스트에서 사람들이 가진 소셜 디터미넌트들 그리고 이코노믹 시스템들을 망가뜨리기틀어서 결국 NCD에 영향을 주는가가 저희가 또 한번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안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팬데믹이 종식되는 시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뮤니티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코비드 19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듯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개발도상국, 특히 이제 프레자일 컨트리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게 되는 방식들은 이 코비드 19이 일으킨 소셜 락다운 혹은 소셜 인모빌리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그 NCD 버든들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접근성들을 NCD를 대응하는 접근성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코비드 19은 이제 다이렉트한 헬스 컨스퀀스도 있겠지만 이제 인다이렉트한 건강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헬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 푸드 시큐리티, 라이블리후드 이런 문제들에 이제 인다이렉트한 임팩이 가고, 그것들 중에 이제 NCD가 중요한 이제 헬스 시스템 갭으로 대두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임팩트 리서치를 했었었고요. 그게 이제 아프간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저희가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서베이를 하면서 이제 이코노믹 임팩트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가 기본적인 이제 패스웨이입니다. 이제 코비드 19 락다운이 이제 결국에 사람들이 가진 라이블후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마켓에 대한 접근성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블리후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로인컴 컨트리들 혹은 이제 크라이시스가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가진 이런 인슈런스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코노믹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 이런 코비드 락다운이 각 개인이 가진 어, 인컴이나 아니면 빚이나 아니면 마켓 액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적인 헬스 인슈런스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이런 개인들이 가진 소득의 정도가 결국에 식량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서 이제 2차적인 그 건강 영향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결과로 이제 인컴 플럭투에이션이나 아니면 뎁스가 이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2019년 코비드 19 전과 2020년 똑같이 이제 크라이시스, 아프간은 이제 내전이나 포스트 컴플릭트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코비드 19 전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라이블리후드의 영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도 이제 인컴 로스나 아니면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로스 혹은 굉장히 심각하게 감소된 베이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들이 약 3분의 1의 그룹에서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팬데믹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제 특히 이제 기존의 크라이시스 에펙티드 파퓰레이션들, 저희가 글로벌 헬스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룹 안에서는 이런 그 코비드 19 팬데믹이 결국 기존에 있었던 NCD 문제를 한층 더 니글렉트한 문제로 소외시키는 문제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기존에 이어지고 있던 NCD 매니지먼트에 대한 NCD 글로벌 액션 플랜들이 이런 거버넌스 체계나 아니면 NCD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자원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체 글로벌 헬스 파이낸싱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높아진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코비드 19에 대응하는 걸로 쓰이게 됐고요. 사실 NCD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헬스 크라이시스에 대한 지원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 함께 이제 그 휴머니테리언 액터들이 현장에 대한 접근성들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결국 NCD 프로그램들이 한층 더 조금 어려운 챌린지를 맞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 북한에는 이렇게 북한 외부에서 오는 전선들, 비슷한 상황에 대한 전선들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전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선들을 이어서 이제 북한 안의 NCD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오버뷰를 해보면, 일단 북한
안에서 NCD 문제는 이전에 이제 근거가 WHO에서 근거가 만들어졌다시피 그 다른 세계 글로벌 버든에 비해서 NCD는 75%에서 84%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비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그 버든은 높게 나타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다른 로인컴 컨트리와는 다르게 이제 고령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NCD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199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NCD 버든의 이제 레이스를 프리밸런스를 보면 NCD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델리의 감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인펙셔스 디지즈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제 NCD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컨플릭트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굉장히 크로니컬 컨플릭을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과 겪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non military intervention들 특히 이제 생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 이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아까 봤듯이 이 락다운이 한층 더 이제 현재 NCD 관련된 시스템의 디벨롭을 블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찬찬히 보면 이제 생션 이코노미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헬스 파이낸싱에 대한 위기가 생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북한도 이제 다른 저소득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헬스케어 액세스를 하기 위한 지원들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 강조했던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이제 개인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접근성들이 좀 제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말은 이제 락다운 시기 그리고 생션이 2017년부터 강화돼서 이제 락다운이 코비드 19 락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심각해졌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에서 이제 각 한쪽으로는 헬스 시스템 임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제적인 영향들이 각 개인이 가진 라이블리후드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기존에 발생 있는 NCD 버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제 저희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선 부분들과 연결해서 조금 다시 그 NCD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일단 북에서는 그 NCD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리서치 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만한 카파시티가 외부에 있는 학계와 이제 북한 안에 있는 학계들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카파시티 빌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자체는 이제 북에서 의지만 가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 강력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앞선 두 가지 컴포넌트의 미싱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루시브 헬스 시스템 NCD를 포함한 인클루시브 헬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아까 글로벌 NCD 플랜에서 말한 오브젝티브 6가지 오브젝티브들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성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이제 북한 내 입장에서 아니면 저 국제 협력의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NCD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시스템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헬스 시스템 자체가 외부의 이제 헬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 헬스 파이낸싱 메커니즘이 개선돼서 레질리언트한 헬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결국 북한에 있는 NCD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토론을 통해서 방향들을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